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오늘은 시 한 편으로 열어봅니다. 음악감상 윤병무. 만일 전화통화 후 나의 동료 직원이 여러 경로로 거쳐 해고 조치된다면 나도 사표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장시간에 걸친 전화통화는 동료 직원의 인내심으로 조용히 끝났기 때문이다. 다음날 동료 직원은 말했다. 걸려온 전화기에 가득 찬 고함 소리의 틈새로 자신이 너무나 좋아하는 브람스 음악이 새어나오고 있었노라고. 저는 이 시를 읽고 나서 청취자분들이 생각났습니다. 넉넉지 않은 추석일지라도 고함소리 틈새로 흐르는 브람스 음악에 위로받은 시인처럼 여러분들도 위로받으시고 좋은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9월 1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바람처럼 달려가자.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정다운 그 거리로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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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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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만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고향 가는 교통길 상황 아니겠어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 출발하셨어요?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면서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 계신지 그리고 이번 추석 때 어디로 발걸음을 향하고 계신지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교통정책조정과 황현주 사무관 연결해서요. 교통 관련해 꼭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무관님은 추석에 고향 가세요? 예, 저는 이번에 특별교통대책본부 근무 때문에요. 고향에는 가지 못합니다. 아이고, 사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고향을 가는 겁니다. 저도 근무합니다. 예. 네,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올 추석 비상교통수송 대책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아무래도 고향 가는 길이 언제 제일 막히나일 거예요. 언제 제일 막힙니까? 예,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요, 총 3,356만 명이 일일 평균으로 67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번 추석에는 기상일수가 전년보다 하루 짧아졌기 맞아요.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고향 가는 길이 많이 혼잡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고향에 가시는 기상 방향은 추석 전날인 9월 12일 오전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승용차를 이용하실 경우에 고속도로 요금소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은 최대 8시간 30분, 아이고. 서울에서 광주는 7시간 10분, 서울에서 목포는 최대 8시간 30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9월 12일 오전이 가장 혼잡하다 하셨는데 몇 시에 혼잡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내일 저 전주 가기로 예정돼 있는데 새벽 예. 5시 반쯤 출발하면 안 막히겠죠? 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한 9시에서 12시 정도. 네. 이때가 가장 혼잡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9월 12일 그러니까 내일 오전 9시부터 12시 요 사이에 아마 본격적인 고향 가는 길이 시작될 것 같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고향에서 사실 돌아올 때 지치고 힘들잖아요. 많이 먹어서 배도 너무 부르고 올라올 때는 언제가 제일 혼잡할 것으로 보이세요? 네, 고향 갔다 올라오실 때는요, 그 귀경객하고 여행객들이 이렇게 동시에 몰리는 추석날 오후에 네. 한 12시에서 오후 3시 정도 이 시간대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석 당일이요? 예, 추석 당일입니다. 네. 그래서 고속도로로 이제 최대 소요 시간으로 보면은요, 부산에서 서울은 8시간 30분, 광주에서 서울은 6시간 50분, 목포에서 서울은
최대 7시간 30분 정도가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석 당일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귀경길이 가장 밀릴 것 같다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빨리 가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안전하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국토부가 이 안전 관련해서 준비한 게 있다면요? 예, 국토부에서는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 철도, 항공 등 주요 교통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부문별로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와 터미널 등에서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정부합동으로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전국의 교통상황을 24시간 관리하고 있으며 또 기상악화나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해서 도로, 철도 등 부문별로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안전점검도 끝내셨고 또 특별본부를 설치해서 비상대응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준비도 국토부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얌체운전 같은 이기심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명절 때 사고 나면 또 2배, 3배 짜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가 이번 추석 연휴 때에는 고속도로 얌체운전을 잡기 위해서 드론을 띄운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그 감시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하고 또 경찰청 암행 순찰차가 합동으로 해서 그 전형차로 위반, 난폭운전 이런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와,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겠네요, 사무관님. 예. 드론에 예, 감시 카메라를 부착한답니다. 네. 예. 그 작년까지는 이제 드론으로 위반 차량을 그냥 촬영해서 고발하는 형태로 운영이 됐는데 네. 금년부터는 이제 드론이 하늘에서 보고 위반 차량을 발견을 하면 아이고. 경찰청 암행 순찰차가 현장에서 이제 직접 단속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거든요. 아, 네. 이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하고 벌점이 부과되니까 그 교통법규를 좀 잘 준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얌체운전 같은 거 안 됩니다, 여러분. 교통법규 잘 지키셔서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라고요. 사무관님, 이 추석 연휴 중에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날이 통계적으로 있습니까? 예, 그 경찰청에서 이제 한번 이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요.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교통사고를 보면은 연휴가 시작하는 전날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그 연휴 기간 동안 평균보다 훨씬 많은 평균 807.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연휴 시작 전날이 가장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이고요. 네. 아무래도 연휴 시작 전날에 기성을 서두르는 차량들이 몰리다 보니까 좀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본격적으로 밀리기 전에 빨리 집에 가서 가족들 보자라는 마음으로 아마 좀 서둘러서 운전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럴수록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뭐 차가 고장이 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뭐 비상 대책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비상으로? 예, 그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에서 그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까운 휴게소나 또 영업소, 졸음 쉼터 등 안전지대까지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제 차량이 고장이나 이런 걸로 멈춰섰을 때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번호인 1588-2504번으로 전화하시면 긴급 견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긴급 견인 서비스 연락처입니다. 1588-2504, 1588-2504.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필요한 서비스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는 소식입니다. 그쵸, 사무관님? 예. 그 이번 추석에도 추석 연휴 3일 동안 이제 그러니까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그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가 됩니다. 네. 예. 통행료 면제 시간 이전인 9월 12일 0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였더라도 면제 시간 이후에 고속도로를 진출하면 통행료가 면제가 되고요. 또 통행료 면제 시간에 들어왔다가 면제 시간 이후엔
9월 14일 24시 이후 속도를 나가더라도 또 통행료가 면제가 됩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통행료 면제를 받으려고 요금사 앞에서 기다리시거나 또 시간에 맞춰 면제 시간 이내에 진출하시려고 과속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다는 그렇네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차 막히는 거 싫어서 또 고속버스 타고 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버스 네. 전용 차로 제도 이것도 연장 운영되죠? 예, 그렇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하고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여주분기점 상하행선 구간에 대해서 버스 전용 차로가 운영이 되는데요. 네.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평소보다 4시간 연장을 해서 운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이 되는 겁니다. 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연휴에는 주차하기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하는데 이 무료 개방 주차장 어디에서 확인을 미리 할 수 있습니까? 예,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요. 전국의 공공주차장하고 또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주차장 총 16,600여 개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을 합니다. 무료 개방 주차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포털 정부24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보24요? 정부24요? 예, 공공데이터 포털인데요. 정부24입니다. 네, 정부24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가시면은 또 무료 주차장 정보 아실 수 있습니다. 연휴 때 또 고생하셔야 되는 사무관님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오늘 사무관님이 준 정보대로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토부 교통정책조정과 황현주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추석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는 하루 전날 보내드리고 있는 지금 시각 3시 22분 2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FM 94.5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치시면 또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제 옆에 한 분이 나와 계세요. 이분이 오늘 추석 명절 교통정보만큼이나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께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는데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의 선물 소개를 해주는 그 대한민국 대표 취준생입니다. 김영주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지금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취준생 대표 김영주입니다. 네, 취준생 대표 영주 씨. 그 선물 소개 멘트 나가면 가끔 문자로 대한민국 취준생 응원합니다. 네. 이 선물 소개해주는 그 취준생 응원합니다라는 문자 오잖아요. 네. 그때 어때요? 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저도 빨리 취업으로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응원에 대한. 네, 우리 영주 씨가 지금 취준생 하면서 생생경제에서 제 옆에서 일을 좀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생경제 통해서 몇 번 이렇게 음성을 들으셨을 텐데 오늘 우리 영주 씨가 또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정보 몇 가지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시고요. 영주 씨 고향 어디예요? 저는 원래 포항에 살다가 상경했습니다. 포항에 살았군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번에 가요? 저는 사실 10월 달에 중요한 자격증 시험이 2가지나 있어서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안 내려가기로. 네. 부모님 서운하시겠다. 네, 그쵸. 저희 아버지가 명절, 제사 이런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이번은 또 봐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취준생이라는 그 엄청난 무게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번 명절 때 뭐 할 거예요? 이번 명절 때는 도서관에 나가서 취업 준비도 하고 그리고 나름의 혼추족이라고 해서 요즘 혼자 추석을 보내는 족속들? 네, 혼추족이 되어서 나름의 명절 1인 가족, 네. 1인 가족 홀로 나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지금 취준생한테 이 추석은 공채 시즌이죠? 네, 사실 추석 연휴 전이나 추석 연휴 다음에 공채가 몰려 있어요. 저도 어제만 해도 자소서 2개나 제출을 했고요. 네. 네, 다음 주 월요일에는 3땡 기업과 4땡땡 기업, S땡 기업 이렇게 네. 다 자소서가 한 번에 마감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취준생들은 추석에
네, 보내기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또 가면 어른들이 물어보잖아요. 네. 이제 취업해야지. 토익 몇 점이니? 아, 그런 것도 물어봐요? 네. 아유, 정말 센스 없게 토익 몇 점인지 왜 물어봅니까? 저희 큰엄마가 안 들으시길. 네. 그래요. 그래도 추석을 맞이하는 기분은 그래도 좋잖아요, 연휴인데. 네, 저 원래 추석 되게 좋아하거든요. 명절 음식. 네, 잔소리는 쓰지만 명절 음식은 달아요. 네. 명절 음식이 없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렇군요. 혼자 있으면 이제 명절 음식을 못 먹으니까 아 진짜 걱정되네요. 그러면은 밥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네, 저는 원래도 평소에 학식이나 편의점에서 음식을 많이 사 먹는데요. 학식이 뭐예요? 네, 학생 식당. 죄송해요. 아, 학생 너무, 식당. 네, 급식, 학식 이렇게. 네. 근데 학식이나 편의점 음식 하는데 이 명절날까지 먹어야 됩니까, 이거? 아니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대형마트에 가서 냉동 꼬지 산적이랑 송편이랑 동태전 이렇게 사왔어요. 아, 마트에 가서 명절 음식을 샀어요? 네, 후라이팬에 간단하게 데워 먹을 수 있어가지고 저 너무 아쉬워서 사왔는데 근데 마트 가니까 이런 음식들 가정 대체식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또 찾아보니까 땡땡 마트에서는 이런 이제 가정 대체식 상품을 20%나 물량을 많이 준비했다고 해요. 아, 이번에. 네, 이게 저 같은 혼추족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아, 그렇군요. 어머니? 듣고 계세요? 마트에 다 있답니다. 네, 송편도 있고요. 꼬지 산적도 있고요. 동태전도 있답니다. 어머니? 네, 맛있어요. 맛있답니다, 심지어. 아, 정말로 우리 영주 씨처럼 혼자 명절 보내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편의점 음식 드시지 마시고, 네. 마트 가셔서 미리미리 추석 명절 음식 다 만들어진 거 있답니다. 여러분들 그거 사서. 근데 드시면 좋을 것 편의점 같아요. 음식 중에도 명절 반찬 음식 이렇게 나왔어요. 가격은 좀 비싸요. 한 5,000원대? 명절 음식이니까. 네. 그리고 편의점에도 네. 있다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 다비드리님께서 귀염귀염 AD님 반가워요. 아, 우리 영주 씨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PD님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꼭 원하는 일 다 이루실 거예요. 아자아자. 감사합니다. 모든 취준생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같이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취준생들 이렇게 명절날 마트에서 명절 음식도 해먹고 도서관 가서 공부도 하고 자기소개서도 쓰는데 그래도 명절 때인데 놀긴 놀아야 되잖아요. 혹시 추석 혼자 놀기 꿀팁 있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별마당 도서관이라고 아세요? 코엑스에 네, 있는 거. 그게 요즘 네네. 20대들에게 문화와 SNS 감성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복합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추석 특집으로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네, 3일 동안 오후 2시에 무료로 즐길 수 있는데요. 피아니스트 문정재 씨가 나와서 하는 재즈 콘서트랑 그리고 오케스트라 그리고 국악 북콘서트 이렇게 세 가지로 추석 연휴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심심하신 분들은 문화도 즐기면서 그렇게 추석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3일, 14일, 15일 추석 연휴 3일 동안 오후 2시에 강남구 봉은산로에 위치한 이 코엑스에서 무료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코엑스 안에 별마당 도서관에서요. 그러니까 우리 추석 당일은 쉬는 데 많거든요. 네, 맞아요. 추석 당일도 하는 거잖아요. 네, 추석 당일도 네, 해요. 여러분들 참조하시고요. 또 어떤 거 있어요? 또 남산골 한옥마을이라고 서울 중구 퇴계로에 위치해 있는데요. 추석의 정석이라는 체험 행사가 진행이 돼요. 여기서는 추석 공연, 소놀이나 줄타기 이런 것도 하는데 제가 제일 기대되는 거는 아무래도 추석 음식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기대가 돼요. 추석 음식 되게 좋아하나 봐요. 명절에는 추석 음식 먹으려고 있는 거. 그래. 네. 추석 음식 체험도 있는 거군요. 네, 송편도 만들고 육아도 만들고 율란이랑 곶감쌈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참가비가 좀 있기는 한데 10,000원이에요. 아, 재료비 정도군요. 네, 재료비 정도고 사전 예약하시면 쉽게 시간 맞춰서 가실 수 있고 아니면 현장 접수도 하니까요. 가셔서 재밌게 만들고 체험하고 쇼핑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12, 13일, 14일 계속 진행되고요. 남산골 한옥마을. 그쵸? 네. 13일은 또
소를 중심으로 놀이를 한다. 소놀이 공연. 네, 소놀이는요. 네, 사람들이 이제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추석이니까. 하는 네, 전통 공연인데요. 네. 네, 이런 것도 준비돼 있고 그리고 태권도 시범 공연 이런 것도 준비돼 네. 있어서요. 네, 가시면은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울 수 있는 네, 그리고 전 페스티벌도 있어서 전 페스티벌도 네. 있어요. 기름 냄새 별로 안 맡고 싶은데. 아, 기름 냄새는 좀 그렇지만 전 네. 페스티벌이 있군요. 네. 이번 추석 연휴에 날씨가 굉장히 좋다 그래요. 오늘도 하늘이 굉장히 맑은데 여러분들 남산골 한옥마을 가셔서 또 13일, 14일, 12일 이렇게 3일 동안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먹을 정보, 노는 정보까지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정보는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아프면 사실 되게 서럽거든요. 네.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명절 때 아픈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저도 자취 처음 시작했을 때 되게 그 칼을 손에 베어가지고 응급실 혼자 다녔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아이고, 서럽죠. 원래 부모님이 같이 살다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응급의료포털이라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 들어가시면 팝업창이 떠요. 추석 때 이용 가능한 병원 찾기. 그래서 자신이 사는 동네 단위로 이렇게 검색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아프시면 응급의료포털 사이트 검색하셔서 들어가서 정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급의료 포털입니다. 치시면 추석날, 공휴일, 또 주말 이때 연 병원이나 약국을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약국은 휴일 지킴이 약국. 네, 이라고 맞아요. 치시면 또 알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꼭 아픈 분 계시면 좀 유용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 시작하면서 우리 혼추족, 혼자 추석을 즐기는 대한민국 취준생 대표 우리 김영주 씨가 여러 가지 정보 줬는데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에 바라는 거 우리 취준생 대표로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취준생 대표라면 취업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이거고요. 네. 그런데 요즘에 또 중소기업은 인력난이라고 하고 저희는 사실 대기업 다 가고 싶어 하고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대기업이 복지도 좋고 임금도 많이 주니까 다 대기업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복지 정책을 더 많이 한다거나 지원 정책을 많이 해서 네. 그런 격차를 줄여서 저희가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YTN 라디오 생생경제 추석 당일날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대담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영주 씨 얘기 꼭 전할게요.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도 좀 줄이고 그래서 우리 취준생들이 갈 수 있는 회사가 많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주 씨를 비롯한 우리 취준생 모든 분들 그리고 혼자 외롭게 그렇지만 단촐하게라는 장점도 있으니까요. 추석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영주 씨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